안녕하세요. 번번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대기업 가운데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볼 때 영업이익, 그러니까 기업 활동에서 벌어들인 순수익으로 빚을 쳐내야 하는데 이 가장 우선순위가 대출이자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바로바로 돌아오는 이 부메랑 같은 빚인데 이걸 기본적으로 기업이 감당을 못하게 되면 정말 위기 아니겠습니까? 원금을 갚는 거 고사하고 이자를 갚아내면서 빚청산이라는 아슬아슬한 징검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라. 기업연구데이터연구소에서 국내 500대 기업 중에 금융사를 제외한 271곳 중에 이자 비용만 27조가 넘어설 정도의 그런 엄청난 비용 증가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지난해 동기 대비 7.9% 정도 증가한 수치라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올해 3분기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 그러니까 1보다 작다라는 건 기업이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를 못 쳐낸다는 걸 의미하는데 거의 영업이익 수준이 간당간당하다는 걸 뜻하고 있죠. 고스란히 이런 수치에 포함이 되는 기업이 무려 8곳이 증가한 52곳에 달한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상당한 충격이라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기본 기업이라는 개념이 수익을 통해서 영리를 본질로 하는 한마디로 돈을 땡겨야 생존이 가능한 곳인데 기본 빌려온 돈의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갚지를 못해 기업이 이거 한계 상황에 직면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대기업들의 업황이 상당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얘기고 미국 투자은행 계열 회사 골드만삭스, 황금 양말, 한국 경제 성장률을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내년 2025년도 한국은 2%도 채 되지 않을 거야. 아주 냉정한 데이터 분석을 내놨습니다. 1.8%. 그것도 아주 인심을 크게 쓴 것인 마냥 이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이 변동성의 위기가 크다라고 덧붙였는데 이거 완전히 한국 경제 상황이 대기업의 업황 악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기조의 악화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유동성 위기에 휘말렸었던 롯데 현금 보유액이 100조가 넘는다라는 사실을 공표할 정도로 이로 인해서 시장의 불안 요소들 잠재우고 본격적인 그룹 쇄신,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날짜 11월 28일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을 합니다. 롯데가 이 건설 부분에서 초반에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이 아파트 분양에서 특히 르엘, 하이엔드 브랜드 아닙니까? 최고가 아파트죠. 이 르겔을 대표하는 이 브랜드가 제대로 먹히면서 분양 대박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 회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나머지 유통과 화학 부분에서의 부진이 롯데로서는 2024년도 가장 극복해야 할 분야가 됐고 아마도 캐시카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돌파구, 롯데가 자금력이 재계에서는 1번 계통이기 때문에 가장 빵빵하다라는 소문이 자자해서 시장 경쟁력 회복 주력해서 이런 강점을 다시 탈환하려고 엄청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롯데 구조조정은 임원급 인사들의 재배치로 인해서 상당 부분 주력 부분에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렇듯 잘 나가는 대기업들조차 스스로 사이즈를 줄이는 셀프 개혁을 단행할 정도로 업황의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험악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오전 영상 보시면 미국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가 얼마나 겉으로는 둠칫둠칫 댄스를 추면서 상당히 좀 어설픈 춤인데 굉장히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도 이 자국 이익에 대해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걸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가장 가까운 우방이라 할 수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까지 여지없이 25% 관세 때려버리는, 정말 이건 뭐 트럼프가 평소에 선호하는 미국 프로레슬러 니킥을 얼굴에 제대로 한 방 먹인 꼴인데, 그냥 그대로 멕시코와 캐나다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고스란히 2025년 엄청난 스스로의 이 구조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기본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미국 내 이 세금 문제로 인한 영업이익은 극단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얘기죠. 이제 뭐 기업 생태계가 자기만 잘하면 절대 안 돼. 그렇게 또 잘 해낼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너무 중요해진 건데, 뭐 트럼프 눈밖에 나면 그냥 골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 아슬아슬한 미국의 편제 안에 들어간 기업 활동 영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 심리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국내 기업 경기 전망치는 33개월째 지금 부진을 찍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의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데, 12월 BSI도 97.3을 찍고 있어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이게 100 이하로 내려가면 이건 뭐 고스란히 불황을 뜻하는 걸 의미하죠. 그 정도로 기업이 실제 필드에서 뛸 수 있는 여력이 훅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금적으로 가장 빵빵했던 롯데마저도 뭐 황당하게 유동성 위기설에 뜬금없이 휩싸이기도 했고, 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사이즈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 것으로도 전망이 되는데, 일단 뭐 동네마다 있을 정도로 요지에 위치해 있는 롯데백화점, 실적 부진한 곳들은 대대적인 매각, 폐점에 나선다는 그런 계획이 들려오고 있고요. 관악, 상인 등등 뭐 매출 하위 점포들 뭐 샘플로 나오고 있지만 매각, 임대, 용도 변경들이 점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기업이 이렇게 대외 환경이 팽팽 돌아가는 상황에서 실적이 부진한 곳을 뭐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이렇게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마당에 뭐 무슨 미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지금 기업 업황은 아마도 뭐 IMF 때보다도 지금 뭐 자영업자들도 뭐 아우성인데 기업도 뭐 난립니다. 더 심각한 외환 위기보다 그 상황보다 더 험악한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동산 시장만 독야청청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홀로 승부수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이 건설 경기라는 게 기본 깔아주고 있는 이 경기 선순환적인 흐름이 받쳐줘야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그래서 지금 부동산 자산 시장이 가장 위험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 건데, 이게 그냥 예전처럼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훅고 지나가는 궤적이겠거니 생각할 수 없는 게, 완전히 시장 자체의 구조,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뼈대를 바꿔놓는 궤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빠이빠이 해야 하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그동안 부채로 덮어놓은 아파트 가치가 그냥 한 번에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서 그 거적대기 같은 아파트 가치를 확 하고 걷어내버리면 후두둑 가치가 땅에 떨어질 거품 붕괴 현상을 충분히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분위기를 보면 분양시장에서 서울에서 분양하는 곳들, 최근에 뭐 엄청난 교통어제 GTX가 뭐 들어와서 청담동하고 뭐 7분밖에 안 걸린다고 엄청난 광고를 해댔죠. 서울원 아이파크 1400세대 모집에 2만 1000명 뭐 엄청 실이 모였죠. 근데 분양가가 너무 비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 결과를 보면 이전과 조금 다르죠. 대형 평수 대부분이 미달이 걸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 이렇게 대형 평수는 그것도 서울에서 분양을 하면 서로 물어가려고 할 텐데, 역시 지금 움직이는 매수세는 확실히 실수요자라는 거.
그러니까 큰 돈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도 완전히 상반된 모습 보이고 있죠. 평택 쪽에 더 플래티넘 스카이 776세대 모집에 88명 지원했습니다. 완전한 미달이죠. 서울과 경기권의 이렇게 분양 분위기 확연히 갈라져 있어요. 특히 평택은 최근 삼성전자 부진으로 인해서 분양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대책 없이 분양가는 높은 곳만 찌르게 되면 결국 이거 자기 눈을 찌르게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체로 모든 기업들이 일사불란하게 셀프 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만 끝까지 오른다는 생각만 한다면 이거 가차없이 지금 상황에서 완전한 판단 미스가 될 것 같고요. 이 미스는 엄청난 자금 압박으로 이후 집에 바라던 새 집에 입성을 해도 이후 돌아올 원금이자 폭풍은 떨어지는 아파트 가격 감당을 하기 힘들,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사전청약단지로 의왕시 쪽 월암 사전청약 당첨자들 75%가 집단으로 본청약을 포기해버리는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분양가가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대비 4천만 원 올라버리니까 이거 거의 감당이 안 되는 분들 많은 거예요. 아니 가성비 보고 지원했는데 이게 가성비는 뭐야? 4천만 원이 훌쩍 올라버렸는데. 이후 원금이자 폭풍, 고금리 대비 아슬아슬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계약서를 찢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 최근에 본청약 포기 비율 중에 가장 많았던 거 아닌가? 분양가가 11% 정도 올라버렸으니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LH에서 본청약 지연 분양가 상승 최소화를 위해서 약속을 했는데, 부담은 당연히 지금 분양가도 올라, 금리도 올라, 경제 상황도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매수세가 말라버린 상황에서 부담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전 청약 80% 가깝게 철회하는 단지들 눈에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지금 부동산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매매 시장은 12월 들어서 급격하게 매매가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 분양시장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미달되고 미분양되는 곳 속출할 거고, 사전 청약 단지 역시 추정 분양가 대비 너무 오르고 있어서 이것도 포기하게 되는 분위기 확대될 거고요. 미국발 대변화의 기조가 거의 모든 자산 시장에 바릿강을 들이대고 깎아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잘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가장 안전하고 예리한 분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면 정말 저점에서 죽을 수 있을 정도의 가격 변동이라는 현상을 두 눈으로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국내 대기업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롯데가 유동성 위기설에 휩싸인 것도 그만큼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대부분 어렵다는 얘기고, 아마 내년에 한국 경제는 미국의 대공세에 의해서 휘청거릴 수도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는 정말 이례적인 일도 발생을 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도 좀 엿보이고요. 자산시장, 전통적인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은 거의 장난 아니게 대변화의 변곡점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잘 대비, 준비, 채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